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9일 발표한 12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1월에 비해 2포인트 오른 13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로 주택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지난달보다 많아졌다는 얘기이며 한국은행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계속된 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지난 29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오는 2021년 서울 아파트값이 2.1%,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값은 1.8%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또한 수급 불균형이 아파트 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으며 정부가 집값 불안정의 요인으로 꼽은 다주택 비율은 오히려 역상관성이 크게 나타나 다주택 비율이 낮아질 경우 아파트값 상승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이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2월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67.1%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6.1%로 지난 8월 이후 4개월 연속으로 오르며 올해 들어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의 심리는 상승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집값 폭등과 전세난이라는 중책을 부여받은 전창훈 국토부 장관이 지금 전국적으로 번진 부동산 열풍을 어떻게 가라앉힐지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낮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 번호 열렸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바로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클릭하시면 바로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리고요.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요.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한 해를 보내주면서 참 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순간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사님께서 그 선택 도와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가볼 지역 어디가 될까요? 네, 올해 서울 주택시장 아파트값이 10.47% 정도 가량 상승하면서 어찌 보면 14년 만에 가장 최고치로 올랐다고 하는 그런 한 해였다라고 해도 무방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내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불균형을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앞으로 2027년도, 2028년도까지는 결과적으로 신축에 대한 공급 물량들은 상당히 적어지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우리는 안심할 수 없는 주택시장을 맞이하게 될 수가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다시 제가 12월 달 초부터 또는 11월 말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초반 이런 오프닝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경기도권, 수도권 라인에서 이런 그 수익을 내시고 이제 다시 그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다 모든 지역들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규제 지역으로 묶인다면 그 돈은 다시 서울로 회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벌써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물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셨을 때 결과적으로는 서울이 답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내년이 오기 전에 또는 내년을 준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가장 입지가 좋은 지역들 그리고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지금 현재 가격대들이 아직은 따라오지 못했었던 그런 부동산의 유형들이나 또는 그런 지역들을 좀 찾아서 미리 선점하시는 것을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그 두 지역 일단 서초구 양재동 그리고 도봉구 창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좋은 지역의 부동산이 다 사라지기 전에 빠르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남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지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나요? 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만큼 좀 안정감을 주는 동네가 강남 아닐까 싶은데요. 그 안에서 서초구 양재동 가보겠습니다. 입지 조건하고요,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25개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에요. 그만큼 물 맑고 그리고 숲세권 많이 위치하고 있고 교통 좋고 학군 좋고 거기에다가 일자리까지도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또 서울은 워낙에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교통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물론 어떤 세계를 가더라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서울 대도심, 대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은 교통난이 상당히 심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대도심의 중심부에 있는 가격대들은 상당히 비싸기도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서울도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일자리가 상당히 풍부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만큼 많은 유동인구,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서울에 특히나 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좀 거주 목적이나 또는 투자 목적을 두 가지를 다 그 목적을 두고 진입을 하셔도 무방한 지역이에요. 자, 저는 그 중에서도 서초구 중에서 양재동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으로 제가 누차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시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양재동 쪽 라인들 제외하고 그 옆에 위치하고 있는 개포동이나 일원동, 그리고 그 위쪽 라인에 이제 강남역 상권이라든지 역삼, 선능, 삼성역 역세권 라인들까지 보자면 금액대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투룸의 금액대들을 비교했을 때 양재동과의 갭 차이가 벌써 한 1억 5천 정도에서 많이 나는 곳은 1억 5천 이상, 적게는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양재동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같은 서초구에서 보기만 하더라도 자, 일단 경부고속도로 좌측편으로 이제 서초동 라인들이 있고 그 위쪽 라인으로 갔을 때 이제 교대 쪽 라인부터 시작해서 그 위쪽 라인은 이제 방배동 이런 라인들을 보자면 그곳마저도 지금 현재 5억 원대 중후반 그리고 6억 원대를 넘기고 나오고 있는 지역들도 상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양재동은 왜 아직도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들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는 투자와 실거주를 고민해 보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앞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만 우리 또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으실 텐데 그 이유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통편을 보자면 이제 우리는 3호선을 가지고 있고요.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면서 이제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신분당선을 보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삼성 라인에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GTX 신호선을 보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트리플 역세권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양재동을 보시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숲세권, 또 수세권, 그리고 또 주변 아이들 키우기 좋은 이런 학세권이나 학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가까운 곳에 도곡 대치동이라든지 양재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수세권 확보가 되어 있고요. 도곡공원이라든지 말죽거리 공원 등등,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라인들도 지금 지하사 구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의 또 그 경부고속도로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있는 라인의 그 위쪽에 위치할 그런 대규모 공원들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개포동 재건축 이슈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어떤 역할이냐?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인데 왜 그럴 수 있느냐면은 보통은 이제 주변의 주택시장의 전세가들이 상승하는 이유들은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포진이 돼 있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일자리 타운이 조성이 된다면 그에 걸맞는 많은 유동인구라든지 유입인구가 들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전세가, 임대가들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들이 가능해지는데 개포동 재건축 이슈가 또 상당히 크죠. 거기에다가 지금 양재동 주변 아래쪽 라인으로 해서 플랫폼 시티 개발이다, 그리고 RNCD 특구라든지 이런 형태의 연구 인력 단지들과 추가적인 일자리 타운이 조성되는 부분들이 개발이 들려오면서
많은 유입 인구들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 또한 임차인들의 수요 그리고 임대가들의 상승 그리고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게 되면서 양재동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가지게 되죠. 자, 그리고 뭐 양재동 자체가 사실 뭐 되게 조용한 동네이거든요. 살기 좋은 동네이기도 하고요. 사통팔달 뭐 위아래 양옆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면 강남의 주요 업무 단지들이라든지 뭐 저 경부고속도로 좌측편에 위치하고 있는 뭐 남부터미널 위쪽의 교대, 뭐 고속터미널, 그리고 정보사부지의 이런 개발들도 굉장히 가까운 곳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양재동 아래쪽 라인으로는 양재 R&D 특구, 그리고 그 아래쪽 라인에 플랫폼시티 개발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의료 R&D 산업벨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 남부순환로, 그리고 테헤란로 라인들의 산업벨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 IT, 뭐 복합 금융 벤처 산업벨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위쪽에 봉은사로 같은 경우에는 9호선 라인이죠. 이쪽은 이제 서울에 다들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그런 뭐 K-뷰티, 성형 이런 산업벨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건강 산업벨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형태의 직장인 군들이 가까운 곳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 받기에 또는 투자하시기에 또는 실거주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도 충분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보고요. 일자리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상당히 좋은 이점으로 자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교통이 상당히 또 좋은 부분들인데요. 우리는 지금 현재 양재 같은 경우에는 3호선과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죠. 조금만 넘어가서는 뭐 분당선이나 그리고 뭐 위쪽 라인의 2호선 그리고 뭐 7호선, 9호선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양한 교통편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GTX 라인들까지도 앞으로 이제 A 노선과 C 노선이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광역교통망 또한 상당히 의미 있는 노선이 바로 이제 강남구와 서초구로 들어온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좌우 뭐 양옆으로 보자면 간선도로망들과 이제 고속도로망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탁월하기도 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도 상당히 많은 일자리 연구 인력 단지들이 들어서고 있는 곳이 바로 양재동인데 가까운 곳에 뭐 현대, 기아 그리고 뭐 삼성 연구인력 단지, 뭐 KT, 뭐 여러 형태의 대기업들이 많이 굉장히 좀 유사한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굉장히 양질의 직장인들이 계속 지금 확장이 되고 있고 총 4개 권역으로서 발전이 되는 이런 양재 R&C 특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까지도 지속 개발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또한 아직 끝나지 않은 개발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양재동이다 보니까 그런 개발의 효과를 충분히 받아갈 수가 있는 그런 개발 호재이기도 하고요. 또 그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 보면 이제 강남역과 라인 만나게 되는 이제 서초대로 이런 라인들, 강남대로와 서초대로가 이제 교차하는 부분에 지금 많은 개발들이 남아 있는데 뭐 지능 아파트 부지에서부터 뭐 코오롱 그리고 롯데칠성 부지들이 지금 현재 남아 있죠. 이런 부지들의 개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용도 지역 상향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용도 지역 상향이 있고, 네, 보시면 용도 지역 상향으로 인해서 그만큼 이제 용적률이 상승할 수가 있겠고, 용적률이 상승한다면 기본적으로 땅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 생각을 해보셨을 때, 땅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그 주변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퍼지게 될 수 있는 그런 나비 효과를 좀 가져갈 수가 있겠고, 그 안에 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도 중요하겠죠. 상업적인 시설과 업무 시설, 쇼핑 시설들을 늘릴 예정이다 보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유동인구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효과를 받아볼 수 있는 개발 호재가 남아 있겠고, 저는 늘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GTX 라인이에요. 이 GTX 노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뭐 왕십리라든지 인덕원들도 추가적인 역이 또 추가가 되었는데 뭐 그런 의미를 두자기보다는 저는 GTX 노선 자체가 이렇게 강남을 관통한 노선이 C 노선이 있고 그리고 A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삼성역은 뭐 교차하는 지역이고 수서역이 생기고요. 양재역이 생깁니다. 예, 강남에 정말 그 수많은 역들 중에서 왜 이 세 지역이 선정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양재는 그만큼 삼성역 못지않은 앞으로 뭐 수서 역세권 개발도 상당히 크지만 삼성역 못지않은 많은 유동인구와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만큼 그에 걸맞춰서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날라야 되는 그런 교통들이 추가적으로 확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양재가 생겼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주가 이런 뭐 언제 착공하고 언제 완공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왜 양재에 들어갔을까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양재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GTX 노선들을 충분히 좀 가져가 보시길 좀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신분상선 또한 또 상당히 또 좋은 노선이에요. 이게 또 굉장히 또 황금 노선 중에 황금 노선이라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왜 9호선이 떴는지 한번 아시죠? 시청자분들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9호선 라인들 영등포 여의도를 거치고요. 강남을 관통하고요. 거기에다가 그 고동 라인들이라든지 또는 좌측의 마곡 라인들까지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강변을 따라서 라인이 구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9호선 라인이지 않습니까? 9호선 라인이 대형 업무타운을 다 끼고 있기 때문에 비싸진 거예요. 그 라인들로 주택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자, 그렇다면 대형 업무타운을 관통한 노선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시청자분들께서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 한번 보자면 신분당선 또한 마찬가지라는 점이에요. 아래쪽에서는 물론 수원이라든지 호매실 라인들까지 이어지겠지만 그 위로 올라오다 보면 판교를 거치고요. 판교에서 강남을 관통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성되는 국제업무지구 라인들까지 구성될 수 있는 용산까지 구성이 된다면 이렇게 대형 업무타운들을 가로질 수 있는 또 하나의 황금 노선이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9호선을 놓치셨다면 이런 신분당선마저도 구성이 되기 이전에 먼저 선점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 또한 지금 현재 이제 지금 1단계 구간이 지금 계속해서 공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단계가 끝나면 2단계까지 용산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또 용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3단계 구간까지 보자면 이제 고양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까지 들어갈 예정이다 보니까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의미 있는 노선, 이런 노선 놓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라인들도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메머드급 개발 호재라는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꼭 필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상당히 큰 개발이거든요. 이런 개발들 이 또한 마찬가지 놓치시면 안 되는데 지하로 내리는 부분도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지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의 세 가지 섹터로 해서 일자리와 공원 이런 형태들도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개발 호재 그것이 바로 강남구와 서초구를 관통하는 그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또한 갖추고 있다는 점. 바로 서초 IC 옆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양재동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개발의 낙수 효과를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번에 10월 달에 발표되었던 양재 플랫폼 시티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않았던 그런 일자리 기업들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개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양재가 들어가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들로 하여금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일자리 타운들이 바로 양재동 근교에 조성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셨을 때 양재동은 대형 업무타운으로 둘러싸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GTX가 들어서는 거고요. 신분당선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양재동은 지금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가장 싼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확인을 하신 것처럼 토지의 가치는 올라가고 GTX 신호선, 신분당선의 수혜까지 기대가 되는 지역인데 시청자분들은 강남 안에서 과연 이 저평가 지역이라는 게 얼마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재동 쪽의 투룸 시세 어떨까요? 네, 한 15평 정도 되는 시세를 봤을 때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억 8천에서 4억 9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비교적 양재역에서 좀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안에 들어가는 이런 지역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4억 5천에서 4억 6천 정도 지금 현재 시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는 더욱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2천에서 3천 정도보다 적거나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 월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보증금 5천만 원에 120에서 130 정도 가능할 수가 있겠고요.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로 보신다면 한 2억 1천에서 2억 2천 정도 보유하시면 양재동 또한 높은 수익률의 월세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강남권의 저평가 지역에서 함께했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서 만나보는 투룸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1호선과 4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창동역 주변에서 방 3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2억 8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번엔 강북 지역의 수익형 부동산 찾아보겠습니다. 도봉구 창동만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창동 같은 경우에도 일단 노도강 중에서도 가장 많은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도봉구 라인들과 노원역 일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노도강도 중형 아파트들의 가격대들이 10억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높은 시세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언제? 2020년도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1년도에 이런 가격대들이 상승하면서 따라 올라갈 만한 물건들이나 또는 어떤 유형을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역적으로 보자면 저는 이제 도봉구 창동 라인들을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봉구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창동역 주변으로는 10년 이상 노후돼 있는 비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무려 96% 이상이죠. 이렇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상당히 남다르고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원역과 창동역 주변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텐데, 왜 그러냐? 이 지역이 이제 창동과 3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서 신경제 중심지로 많은 일자리와 다변화되는 부분들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구성되는 게 이전에, 자, 기본적으로 창동은 1호선과 4호선을 가지고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마찬가지로 GTX 신호선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뀔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창동역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원역 주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들 아파트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없고, 창동이 가장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적합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학교 라인들이고, 또 이 안에는 뭐 백화점, 그리고 뭐 대형 마트, 쇼핑몰, 그리고 학군, 교통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인프라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뭐 어디 내놔도 사실 뭐 빠지지 않을 만한 그런 입지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 창동이기도 하고요. 창동역과 노원역 중간에는 이렇게 뭐 중랑천이 흐르고 있기는 하지만 복합문화시설과 복합환승센터, 특화산업 기반의 바이오 이런 산업들이 들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개발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화면에서 큰 화면을 보시자면은 총 4단계로 구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복합 용도 개발에 위치하고 있는 뭐 이런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뭐 공공 행정 서비스, 복합 문화 시설, 그리고 뭐 창업 지원 센터, 복합 환승 센터 등등이 들어설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레나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나라 국내 또는 해외 팝 가수 등등을 초청을 해서 이 안에서 공연을 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K-팝 워낙 유명하죠. 이렇게 수많은 공연들을 이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수용할 수 있는 가용 인원 또한 2만 명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개발 또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업지 보실 수가 있겠죠. 창동역과 노원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과 창동 차량기 를 통해서 바이오 산업들이 들어설 수가 있겠고, 이를 통해서 굉장히 양질의 직장인들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도 갖추고 있고요. GTX 신호선 또한 마찬가지로 양재뿐만 아니라 강남 삼성과 창동 의정부 덕정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GTX 신호선 추가적인 광역교통망이 창동역으로 들어온다.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교통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될 수가 있겠고,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 주택들의 삶의 질도 바뀔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남아 있습니다. 자, 시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3룸의 가격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금액이 정말 저평가되어 있죠. 2억 8, 9천 정도입니다. 자, 보신다면 지금 웬만해서 서울의 투룸 가격보다도 되지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 전세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2억 7천, 8천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정말 1,000만 원보다 더 미만인 500만 원 정도에서 1,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보증금 대략적으로 한 2천에 80만 원 정도, 실투자 금액은 한 1억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수익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만한 지역입니다.
네, 서울 안에서 웬만한 투룸보다 더 저렴한 도봉구 창동에서 만나보는 3룸 오피스텔이었고요. 1:1 무료 상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의 1:1 무료 상담이고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1:1로 하지만 선착순 10명까지만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시간 꽉 채워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명탐정 김창범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의 시선으로 투자할 만한 지역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오늘 본부장님께서는 어디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 서울의 중심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강남구와 그리고 영등포구를 가볼 건데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이 바로 이제 일자리죠. 일자리가 주변에 굉장히 업무단지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직장인의 어떠한 수요가 풍부하다라는 점. 네, 이렇게 강남구와 영등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일자리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 어딘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 수인 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선정역 역세권에서 자, 불량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볼게요. 가격 보시죠.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뭐 위치만 들어도 매력적인 동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여기 정말 그 젊은 분들, 소형 가구분들이 진짜 많이 몰려있는 동네잖아요. 위치적인 조건 어떨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강남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 전체 지도를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만나보는 곳은 바로 9호선 라인이죠. 바로 선정능력. 분당선과 그리고 9호선 급행열차를 이용을 하는 바로 이 선정능력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좌우측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측으로 보게 되면 일단 좌측부터 보게 되면 이제 코엑스의 일대 그리고 이제 국제업무복합지구의 일대 요 일대가 이제 있기 마련이겠죠. 그런데 요 일대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아무나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실거주 요건이 맞는 분에 한해서 매입을 하는 지역이죠. 이렇게 이제 정부가 이렇게 지정을 한 이유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 상승이 어떠한 이제 그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지역이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우측으로 한번 가보게 되면 대규모의 어떠한 상업시설이 자리를 하고 있죠. 바로 강남대로. 강남대로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단에는 바로 이제 테헤란 밸리라 할 수 있는 강남의 최대 업무타운, 바로 테헤란로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보게 되면 일단 강남이라는 지역 그 일부, 바로 삼성동이라든지 송파 일부, 요 일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실거주가 아닌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선택을 한다 하면 그 일대, 이 안이 아니라 요 일대가 되겠다. 그 이유가 이 지역이 가격이 상승되면 더불어 이 주변부터 가까운 주변부터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어떠한 투자 세력이 그 외의 지역, 토지거래
그 허가구역 외 지역으로 찾는 그러한 이제 수요도 만만치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업무지가 있다 보니까 직장인에 대한 수요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이제 상업시설이 제가 굉장히 일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업시설에 종사하는 어떠한 수요들도 이 일대에 굉장히 어떠한 임대차 수요가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테헤란밸리입니다. 테헤란밸리. 오늘 만나보는 곳은 바로 일자리가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가 풍부하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게 바로 임대 수요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지역을 그 예전과,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단순히 그 뭐 매매가라든지 분양가를 보는 게 아니라 임대가로만 따졌을 때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라는 점이죠. 뭐 월세가라든지 또는 여기에서 전세가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월세라든지 또는 높은 전세를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강남구의 평균 연령입니다. 이 지역을 이제 그 행정동으로 따졌을 때 대치동에서부터 바로 이제 수서동까지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는 40대 초반, 30대 후반이다라는 그러한 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강남구에는 이렇게 그 어떠한 경제 활동을 하는 수요들이 평균 연령대이다라는 점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임대차도 물론이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떠한 매매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수요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점이죠.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그 지역의 어떠한 그 수요들의 연령대 꼭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젊은 수요층이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강남구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근로자 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수. 과연 서울에는 어떠한 일자리가 있고 여기에서 어떠한 근로자들이 종사를 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1,800만 명이 되겠고, 그리고 서울의 학계는 56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강남구와 중구, 영등포를 그 3대 도심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94만 명, 그리고 그 중구 같은 경우에는 54만 명, 그리고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52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자, 1위와 2위 순위를 봤을 때 거의 2배 가까운 그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강남구에는 굉장히 풍부한 일자리를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가격이,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쉽게 하락하기 힘들다라는 점이죠. 이러한 수치가 그 강남구에서만 거주하는 수요가 아니라 일부러 외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강남으로 유입되는 수요도 굉장히 많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일자리가 풍부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러한 수요들로 인해서 그 고소득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는 월 평균 소득입니다. 600만 원 이상의 약 40%라고 하는데, 정말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그 고소득자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강남구의 1, 2인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서울시도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1, 2인에 대한 수요는.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의 비율, 그리고 남성의 비율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수요 역시 아무래도 일자리가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미혼자들, 20대에서부터 30대 뭐 미혼자들, 이러한 수요들이 일부러 거주 목적으로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곳은 뭐 대형 평수의 뭐 주택을 투자하는 게 아니죠. 소형 평대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이러한 소형 평대는 이러한 수요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건가, 이거를 꼭 판단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이라는 네임밸류,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니겠죠. 그만큼 일자리가 넘쳐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개발 호재도 풍부한 지역이 강남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만나볼 수 없으니까 핵심이 되는 개발 호재 좀 찝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도 일자리가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까 근로자 수 역시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압도적인 1위를 지켜낸 그런 강남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대규모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하죠. 바로 GBC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어떠한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이겠고, 그리고 또 송파구에 제2롯데타워가 들어섰을 당시에 관광에 대한 수요도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 주변에 어떠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강남구 안에 이러한 대규모의 업무시설, 그리고 마이스 산업 이러한 이제 시설물이 들어선다 하면 그 일대 가격 상승이 분명히 예상된다는 점. 그래서 이에 맞춰서 이 일대에는 또한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바로 통합 역사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바로 전철역, 그 지하철만 바로 5개에 이르는 대규모의 환승센터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서울에 어떠한 유동인구라든지 유입되는 인구, 그리고 또 여기에서 상주하는 인구 이러한 것들을 따졌을 때에는 가장 으뜸이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강남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재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아까 통계에서 보신 것처럼 1인 가구가 특히나 많이 몰려드는 동네이기 때문에 저희도 분리형 원룸으로 만나볼게요.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3억 6천에서부터 3억 7천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전세 예상가로는 3억 500에서부터 3억 1,500만 원 정도. 그래서 전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30만 원.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억 6,800에서부터 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강남구에 좀 진입하는 꿈을 이제는 정말 실현시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업무 단지의 중심지다라는 점. 자,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그 지도를 통해서 입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강남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선정 능력을 도보 약 3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1인에 대한 수요, 최적화된 생활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세 가지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의 중심인 논현동에서 가장 필요한 소형 주택, 분리형 원룸으로 찾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 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인데요. 5호선 영등포 시장역 근처에서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3억 1,500만 원에서 3억 4,5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요즘 날이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유형인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찾아볼 곳이 영등포구인데 영등포구만의 입지적인 강점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네, 이번에 이제 서쪽으로 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등포로 와봤는데 영등포구도 역시 3대 도심 중에 하나입니다. 도심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는 점이죠. 자, 이제 중심지 역할을 한다는 게 바로 교통적인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또 행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일자리 부분이 되겠고, 이러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바로 영등포구도 3대 도심 중에 하나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보는 곳은 과연 어디냐? 바로 영등포 시장역입니다. 영등포 시장역. 약 도보 3분 정도로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영등포 시장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5호선을 이용을 하죠. 5호선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한 정거장만 환승을 하게 되면 1호선, 그리고 또 여기에서 2호선 또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2호선과 9호선, 굉장히 다양한 노선들이 관통을 하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입니다. 그래서 딱 5호선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1호선, 2호선, 5호선까지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그 다양한 노선들이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입지들을 한번 보면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그 이유가 다양한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강남이라든지 마곡이라든지 또한 이제 그 강을 건너게 되면 합정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지역들을
그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많은 노선들이 있는 지역들은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이 지역을 한번 보면 주변에는 뉴타운 사업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지.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라든지 어떠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단지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주택 재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일대로 오시게 되면은 아파트 단지로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신길 뉴타운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죠. 자, 이 주변으로 보게 되면 아직도 이렇게 저층에 공장가들의 모습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영등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이런 이제 뉴타운 사업지들이 가격이 예전의 가격과 지금의 가격을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면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2배에서 3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영등포구가 그 특정 지역만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밀도로 예전에 개발이 되었던 공장가들이 이렇게 동시에 개발이 된다 하면 영등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지금의 가격이 아니라 더 상승될 여력이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개발들이 뭐냐? 바로 이러한 이제 중공업 지역 활성화 방안들입니다. 이러한 서울 내에 있는 중공업 지역들을 어떻게 개발을 할 건가? 계속해서 개발 방안들이 나오죠.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주거시설이라든지 또는 업무시설을 개발을 하자.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소규모의 주택 단지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업무시설이 계속해서 들어선다라는 점이죠.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이 안에서 생겨난다라는 점. 그래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필지별로 개발이 된다 하면 앞으로의 영등포는 굉장히 그 가격이 지금의 가격 이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제 이런 이제 도로 뷰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렇게 저층으로 공장가들의 모습을 많이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의 업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영등포이다 보니까 여의도 바로 국제 업무 이런 금융 단지를 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종사하는 수요들 그리고 또 하단에는 구로와 가산의 그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수요들 그리고 상단에는 상암 DMC라든지 마곡시티라든지 이러한 굵직한 일자리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일자리들을 편리한 교통망을 이용해서 쉽게 오갈 수 있는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의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안에서 중공업 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이 이곳 영등포구라는 거, 그리고 서울 안에 수많은 지역 중에서 3도심,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지역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저희가 개발 부분이 참 궁금해지는데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라는 지역 굉장히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 뭐 부천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풍부하다 보니까 정체 구간이 굉장히 많은데 바로 이제 국회도로 국회도로 지하 사업이 이미 착공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 지상부에는 공원화를 시킨다라고 합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대규모의 이런 공원화를 생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영등포는 뭐 대규모의 어떠한 그 뉴타운 사업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비 사업들, 도로 정비 사업들도 역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서부간선 도로 역시 이미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이 구간 역시 굉장히 정체 구간이죠. 그래서 지하화를 함으로써 그 지상 부분에는 일부에는 이렇게 이제 공원화를 만들고 이렇게 교통적인 부분도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등포역 주변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시설물들을 철거를 하고 어떠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또 여기에서 문화시설들 이러한 것들로 계속해서 탈바꿈을 한다는 점이죠. 이번 물건 역시 영등포역을 도구로 두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시설물들이 개발이 된다 하면 분명히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월세를 생각하고 접근하는 오피스텔이지만 이 가치가 올라가면은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방 2개짜리 오피스텔입니다. 영등포구에서 지금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한번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억 1,500에서부터 3억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세 예상가로는 3억 500에서부터 3억 1,500만 원.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000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9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억 4,500에서부터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와, 1,000만 원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영등포구 양평동. 투자 금액 자체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전략 세워볼까요? 네, 전략 3가지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지역 내 신규 업무 시설이 들어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입지 설명 드렸을 때 중공업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공업 지역을 지금도 저층으로 이런 시설물들이죠. 바로 공장가들인데 이러한 공장가들을 허물고 주거시설 또는 업무시설을 계속해서 신축을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지역을 보시게 되면 어떠한 지식산업센터에 종사하는 그런 젊은 수요층도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대규모의 정비 사업입니다. 대규모의 정비 사업. 제가 그 신길 뉴타운 그리고 영등포 뉴타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청약도 뭐 2년 전에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된 그러한 지역이기도 한데 청약 시장으로만 봤을 때에도 높은 청약률을 보여왔습니다. 높은 청약률. 사실 그 전에는 미분양이 낮던 지역 중에 한 곳인데 이렇게 미분양이 낮던 지역에서 높은 청약률을 보이고 그리고 지금 높은 가격 형성이 되어 온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러한 지역들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역의 변화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 이렇게 두 번째로 뽑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다양한 임대차 수요를 만나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강남을 예를 들어 본다 하면 대부분은 직장인에 대한 수요가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강남을 예를 들어 둔다 하면. 그런데 영등포구를 이제 보게 되면 대학생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2호선을 따라서 마포권역으로 이렇게 통학을 하는 그러한 대학생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데 그래서 이 지역을 보시게 되면은 종사하는 직장인에 대한 수요 그리고 그 주변 영등포 내의 지식산업센터에 종사하는 직장인에 대한 수요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학생에 대한 수요, 대학생에 대한 수요 역시 만만치 않다 보니까 임대차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를 기대해보면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오피스텔이었고요. 자, 1,000만 원으로도 투자가 가능했죠. 이렇게 서울 안에서 소액 투자 방법을 원하신 분들은 1:1 무료 상담의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1:1 무료 상담이 진행되는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빠르게 02-3153-2668번으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서울경제TV,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김창모 본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자, 전 여기서 물러가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자,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